거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손끝에 걸려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길게 내쉬는 한숨, 그 한숨 속에 담긴 허전함은 오랜 세월을 지나온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일 겁니다. 젊음이란 이렇게 조금씩 흩어지는 거구나. 환자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올 때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제 마음도 함께 저려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의 건강을 안내하는 건강길잡이 실버램프, 그리고 40년 가까이 두피와 노화 문제를 진료해온 전문의 이정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또 다른 누군가의 자신감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머리카락이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 삶의 의지, 그리고 한 사람의 존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아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70이 넘도록 밝고 활기차던 분이었는데 머릿결이 가늘어지고 정수리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친구들과의 약속을 하나둘 미루고 가족 사진을 찍자는 말에도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서곤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분의 딸이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 질문은 단순한 탈모 상담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시 찾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다 무심코 쓰레기통에 버려진 양파 껍질을 보며 저는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늘 가치 없다고 여겨왔던 그 사소한 것 속에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질문이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조각의 양파 껍질에서 시작된 관찰은 두피의 숨구멍을 다시 열고 지쳐있던 모근을 깨우는 방향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엌 어딘가에도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오래된 두피 문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환자들,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해 왔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해결책은 때로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쳐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머리를 감고 난 뒤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을 보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감정은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신호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두피가 필요로 하는 회복의 길을 차분히 함께 찾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작은 양파 껍질 한 조각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순간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 같아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두피를 직접 들여다보면 그 변화는 결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났을 뿐 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한 신호가 쌓여왔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 듯 보여도 그 안에서는 늘 태어나고 자라고 쉬고 떠나는 4단계의 순환이 반복됩니다. 성장기, 전환기, 휴지기, 탈락기, 이 리듬이 균형을 이룰 때 머리숱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젊을 때는 이 순환이 힘차게 움직입니다. 빠지는 머리카락보다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훨씬 많기 때문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50세를 넘어서면서 이 섬세한 리듬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장기는 짧아지고 머리카락이 쉬는 휴지기는 2배, 3배로 길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빠지는 속도가 자라는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숱이 줄었지? 하고 되돌아보지만 사실 그 변화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전부터 두피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만성 미세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붉어지고 아프고 따가운 모습을 떠올리지만 노년층 두피의 염증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낌도 아주 미묘합니다. 가끔 가렵다거나 두피가 유난히 뜨겁게 느껴진다거나 머리를 감고 나면 괜히 피곤해지는 정도. 하지만 이 미세한 염증이 오랜 시간 쌓이면 모근을 지탱하던 힘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겉보기엔 멀쩡한 집이 기둥 안쪽부터 조금씩 약해지는 것처럼 두피도 겉보다 안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이마 라인이 살짝 뒤로 밀리고 가르마가 예전보다 넓어졌다는 느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오는 머리카락이 하루 쉰 가닥,
60가닥씩 늘어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두피가 보내는 조용한 도움 요청입니다. 여기에 호르몬의 변화가 더해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을 전후로 몸의 균형이 크게 바뀌며 모근을 위축시키는 호르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힘이 없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몸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의 감소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로 올라가는 혈류는 느려지고 산소와 영양이 모근까지 도달하는 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머리카락은 작은 씨앗과 같아서 흙과 물, 햇빛이 고르게 닿아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피 환경이 지치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그 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머리카락을 보지 말고 두피라는 흙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흙이 지쳐 있으면 어떤 씨앗도 버티지 못합니다. 지금의 변화가 머리카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두피가 잠시 쉬고 싶다는 신호라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쉽게 버려왔던 그 작은 껍질이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해답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니까요. 우리가 무심코 벗겨 쓰레기통에 버려왔던 양파 껍질은 사실 자연이 가장 공들여 만든 보호막입니다. 식물에게 껍질은 단순한 겉포장이 아닙니다. 강한 햇빛과 미생물,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늘 가장 중요한 성분을 속이 아니라 겉에 집중시켜둡니다. 겉껍질이 더 단단하고 향이 강하고 색이 짙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양파의 알맹이보다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항염 성분은 적게는 30배, 많게는 60배까지 높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부분만 가치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정작 자연이 힘을 몰아준 곳은 늘 버려지던 그 껍질이었습니다. 이 껍질 속에는 노화된 두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세 가지 핵심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폴리페놀, 그 중에서도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만성 미세염증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뛰어난 항산화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두피 염증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과열된 두피 환경을 차분히 식혀줍니다. 가려움이 잦고 두피가 늘 뜨겁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이 성분은 마치 서늘한 바람처럼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유기유황입니다. 유황은 머리카락을 이루는 케라틴 구조의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결합이 약해지면서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쉽게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양파 껍질 속 유기유황은 이 느슨해진 결합을 다시 단단하게 묶어 모발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천천히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을 활용한 분들이 빠지는 양은 비슷한데 머리카락이 덜 부러진다, 힘이 조금 생긴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자연 항산화산입니다. 이 성분들은 두피 세포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모근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처럼 산화 스트레스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에는 이 항산화 작용의 가치가 더 크게 체감됩니다. 이렇게 보면 양파 껍질은 결코 보잘것없는 부산물이 아닙니다. 두피를 위해 자연이 숨겨둔 작은 보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성분들이 젊은 두피보다 오히려 노화된 두피에서 더 잘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두피 장벽이 두꺼운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예민해진 중노년기의 두피가 자연 성분을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임상 현장에서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화학적 자극은 부담이 되지만 식물에서 온 성분은 경계 없이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파 껍질은 젊음을 되돌리는 재료가 아니라 지친 두피를 다시 숨쉬게 하는 재료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성분을 그저 물에 끓이기만 하면 과연 두피 깊은 곳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 강력한 성분들을 겉이 아니라 뿌리까지 닿게 만드는 결정적인 연결고리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파 껍질의 성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게 좋은 성분이라면 왜 나는 지금까지 효과를 느끼지 못했을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양파 껍질을 끓여 물로 쓰거나 민간요법으로 시도해보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분이 두피 깊은 곳까지 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화된 두피는 겉으로 보면 얇고 민감해 보이지만 정작 유효 성분이 지나가야 할 길은 오히려 굳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류는 느려지고 미세염증으로 통로는 좁아지며 피지와 노폐물이 쌓여 흡수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 사용하지 않은 수도관처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막혀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좋은 성분을 쓰는 것보다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분이라도 겉에서 맴돌다 사라지면 두피는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양파 껍질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해집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조력자가 있습니다. 노화된 두피를 억지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흡수의 길을 조용히 열어주는 재료,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약재로 활용되어 온 이유가 있습니다.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 성분은 탈모를 가속시키는 DHT 호르몬의 작용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줍니다. 강제로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년층 두피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녹차는 두피의 열을 내려주고 미세염증을 진정시키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두피가 편안해지면 모근은 비로소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녹차를 함께 사용한 분들은 머리카락이 나기 전에 먼저 이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두피가 덜 가렵다. 머리를 감고 나면 괜히 불안하던 느낌이 줄었다. 이 신호가 바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녹차는 양파 껍질 특유의 냄새를 자연스럽게 눌러줍니다. 효과가 있어도 지속하기 힘들다면 그 방법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녹차는 이 천연 조합을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녹차는 문을 열어주지만 그 문을 지나 성분을 깊숙이 안내할 마지막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시도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성분의 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오랜 실험 끝에 찾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조력자가 더해지는 순간 양파 껍질과 녹차는 비로소 겉도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두피가 실제로 반응하는 하나의 구조가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마지막 조각이 어떤 역할을 하며 왜 꼭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밀을 이해하는 순간 이 조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완성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지막 조각,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듣는 순간 잠시 망설이게 되는 재료입니다. 바로 식용 알코올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알코올은 마시기 위한 술이 아닙니다. 두피를 자극하거나 강한 효과를 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재료의 역할은 단 하나, 자연 성분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 속 핵심 성분들은 겉보기보다 훨씬 단단한 구조 안에 잠겨 있습니다. 퀘르세틴과 폴리페놀, 유기유황 같은 성분들은 물만으로는 충분히 풀려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끓여도 생각만큼의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꺼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용 알코올은 이 문제를 아주 조용하게 해결합니다. 식물 세포벽을 부드럽게 풀어 안에 갇혀있던 성분들이 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강제로 부수는 방식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연 성분의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달력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알코올을 쓰면 두피에 자극이 되지 않나요?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출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량의 식용 알코올은 가열되며 대부분 증발합니다. 두피에 닿을 때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이 만들어 놓은 통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합을 사용한 분들 중 두피가 예민해졌다고 호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두피가 편안해졌다, 당김이 줄었다,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흡수의 길이 열리면 자극은 줄고 효과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식용 알코올은 두피 표면에 과도하게 남아있는 유분막을 잠시 정돈해줍니다. 노년층 두피는 건조와 유분 과잉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불균형이 유효 성분의 침투를 막습니다. 알코올은 이 균형을 잠깐 바로잡아 양파 껍질과 녹차의 성분이 머무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창문을 잠시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세 가지 재료의 역할이 또렷해집니다. 양파 껍질은 오랜 시간 쌓인 두피의 부담을 정리하고,
녹차는 흔들리는 환경을 안정시키며 식용 알코올은 그 변화가 뿌리까지 닿도록 길을 엽니다. 이 셋이 함께할 때 효과는 단순한 합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기적이나 비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두피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잡하지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그동안 왜 시도하지 않았을까? 고개를 갸웃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재료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이 바로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몸은 복잡한 자극보다 이해할 수 있는 변화를 훨씬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양파 껍질은 한두 개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 준비해 두시고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올립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낮춘 뒤 양파 껍질과 식용 알코올 한 스푼을 넣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게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분을 태우지 않고 천천히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 25분 정도 지나 물이 맑은 갈색으로 변하면 불을 끄고 잠시 식혀둡니다. 물이 뜨겁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 녹차 티백 하나를 넣고 20분 정도만 우려주세요. 이 과정에서 녹차는 두피를 진정시키는 힘을 더하고 양파 껍질 특유의 향을 자연스럽게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찌꺼기를 걸러내 완전히 식힌 뒤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직접 분사해 주세요. 가르마를 나누어 골고루 닿게 한 뒤 손끝으로 3분 정도 부드럽게 눌러주듯 마사지합니다. 비비지 말고 두피가 숨을 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씻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 성분은 머무를 시간을 가질수록 더 깊이 작용합니다. 변화는 보통 3주를 기준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빠지는 양이 줄었다는 느낌, 두피가 덜 가렵고 덜 불안해졌다는 감각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야 아주 가느다란 잔머리들이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가 정상입니다. 조급함보다 지속을 선택하셔야 변화는 오래갑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두피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포기하는 순간 멈추지만 아주 작은 관심에는 언제든 다시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부엌의 양파 껍질이 조금 다르게 보이셨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버려지던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순간은 늘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실버램프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회복 여정을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변화를 지켜보는 작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